대표형 8번 지수법칙의 실생활에 활용 그랬는데요. 네,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걸 쓸 일은 없으니까 이건 순뻥이죠. 그렇지만 봅시다.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의 1분당 회전수 N, 양수량 Q, 양수할 높이 H와 양수기의 비교 회전도 S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벌써 야, 이건 내가 못 푸는 거다. 왜? 난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양수량? 뭐 비교 회전도?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바보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요. 그냥 무슨 알파벳이 뭘 나타내는지만 알고 이 식을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볼까요? 펌프의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한데 그럼 N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수량이 24, 즉 Q가 24, 양수할 높이가 5, 즉 H가 5일 때 비교 회전도를 S1이라고 하자 그랬네요. 그럼 써봐. S1이라는 놈은 N, 그지? 일정하니까 그냥 N으로 두는 겁니다. 양수량이 24 그랬으니까 24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양수할 높이가 5 그랬으니까 5의 마이너스 4분의 3승 요 놈이 S1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량이 10이고 양수할 높이가 10일 때 비교 회전도가 S2니까 S2라는 놈은 자 얘는 일정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양수량이 10이니까 요 놈은 12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높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이때 S2분의 S1 값 요거 그냥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쪽도 변변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과 N은 똑같으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 봐라. 24의 2분의 1승이라는 것은 2의 2분의 1승과 12의 2분의 1승이죠. 12의 2분의 1승으로 우리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면요. 12의 2분의 1승이 그대로 없어지면서 분자의 2의 2분의 1승만 남습니다. 됐지?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은요. 2의 마이너스 4분의 3승과 5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으로 이렇게 나눠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약분을 하게 되면 5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이 없어지면서 분모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3승만 남게 됩니다.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하면 2의 2분의 1승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의 요거 4분의 2죠? 그래서 4분의 5승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봐. 무슨 뭐 양수량이니 비교 회전도니 펌프의 회전수 이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슨 알파벳이 뭘 나타내는지만 알고 이 식에 대입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읽으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826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3개의 옥타브로 야, 옥타브 나 이런 거 몰라. 피아노? 나 칠 줄 몰라. 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계속 읽어봐. 그냥 각 옥타브마다 도를 0번 음으로 하고 나머지 음에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0, 1, 2, 3, 4, 5, 6, 7, 8 이거 한 겁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솔은 7이 되고 라는 9가 되는 거죠. 이 피아노의 n번째 옥타브의 p번 음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옥타브도 필요 없고 진동수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n번째 옥타브에 p번 음의 진동수가 요거랑 똑같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보자. 3번째 옥타브의 솔의 진동수는 첫 번째 옥타브 라의 진동수의 몇 배인가? 그럼 우리 3번째 옥타브 솔의 진동수부터 구해볼까요? 그러면 진동수는 n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n, 그죠? 여기서 그냥 여기 우리가 n 솔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솔의 진동수는 자 k는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째 옥타브의 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m이 지금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 요 놈은요 우리가 그냥 2의 12분의 1승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놈의 지금 p승인 겁니다. 근데 얘는 p번 음이잖아. 그럼 솔은 7번 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의 12분의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솔의 3번째 옥타브 솔의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옥타브 라를 볼까요? 그럼 얘는 그냥 n 라라고 해보자. k는 상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옥타브라고 그랬으니까 M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라음은 9번 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2의 1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얘의 몇 배냐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얘를 얘로 나눠준 N라분의 N솔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KK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 2 해서 요것만 두 개를 약분하면 2의 제곱이 위에 남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약분을 하면 여기 찍찍 없어지면서 밑에 얼마가 남아? 2의 12분의 2가 남는 거죠. 그죠? 2의 12분의 2니까 여러분 2의 6분의 1승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의 6분의 1승이 남는 거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는 2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6분의 11승 이렇게 됩니다. 그치? 몇 번에 있어? 3번에 딱 있다 이거야. 이런 건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갖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됐죠? 27번 보자. 단원자 이상기체의 단열 과정에서 그제 쫄 거 없습니다. 단열 팽창 전 온도와 부피를 각각 TI, VI야. 단열 팽창 후 온도와 부피를 각각 TF, VF 라고 하면 단열 팽창 전과 단열 팽창 후의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체몰 연용량의 비 이런 거 몰라도 돼. 예, 감마는 3분의 5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고요. 예,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 단열 팽창 전 온도가 480, 그 다음 부피가 5인 단원자 이상 기체가 있다. 이 기체가 단열 팽창하여 기체의 온도가 270K가 되었을 때 기체의 부피는 얼마겠냐? 이겁니다. 갖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전에 480이었고요. 이게 바로 TI죠. 그 다음 부피가 5였으니까 곱하기 5에 요놈은 3분의 5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3분의 5 빼기 1 해봤자 3분의 2승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냥 3분의 2승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놈이 누구랑 똑같냐 하면 팽창 후에는 온도가 270이 되었대. 그때 부피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그때 부피를 우리가 VF라고 한다면 역시 여기도 3분의 2승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해주면 되죠. 뭐 요거 약분 그지? 그 다음에 얘 얼마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얘는 3, 9, 27 그 다음에 16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V의 F의 3분의 2승이라는 요놈은 9분의 16 곱하기 5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값 구하란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양변을 그냥 몇 승 해주면 돼요? 2분의 3승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V의 F라는 놈은 9분의 16, 3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에 몇 승? 2분의 3승 곱하기 5의 3분의 2의 2분의 3승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놈은 3의 세제곱 분의 4의 세제곱 되는 거고요.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요거 써주면 여기다 쓸까요? 그냥 27분의 64 곱하기 5 이렇게 되는데 약분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5, 4, 20, 5, 6에 30 그러면 27분의 얼마 되는 거야? 320 요놈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5번. 그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갖다가 값만 넣어주시고 식을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답 나옵니다. 됐지? 무슨 뭐 단열 팽창력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계속 볼까요? 조개류는 현탕물을 여과한다. 수온이 T도이고 개체 중량이 Wg일 때 A조개와 B조개가 1시간 동안 여과하는 양 L을 각각 QA, QB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온이 20도이고 A조개와 B조개의 개체 중량이 각각 8일 때 QB분의 QA 값은 얼마냐?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QB라는 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0.05 곱하기 지금 T는 전부 다 20입니다. 그러면 20에 0.75승 그 다음 W는 8이라고 그랬죠? 8에 얼마가 되는 거야? 0.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QA라는 놈은 뭐가 되냐 하면 0.01에 똑같습니다. 20에 얘는 1.25가 되는 거고 8에 0.2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분의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요거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요렇게 두 개 약분해 주시면 그냥 5분의 1 되겠죠? 그 다음 요놈은 20에 1.25에서 0.75를 빼는 거니까 20에 0.5승이 됩니다. 그 다음 요놈은 8에 얘는 얼마 됩니까? 0.3에서 0.25 빼는 거니까 결국은 8에 0.05승분의 1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지? 계산 들어갑니다. 이놈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를 2의 A승과 그 다음에 5의 B승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전부 다 얘는 5의 마이너스 1승으로 하면 되고요. 요놈은 2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따라서 2의 제곱에다 0.5승 해주면 그냥 2가 되는 거고요. 5의 2분의 1승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놈은 봐. 얘는 2의 마이너스 3승이 8분의 1이죠. 그놈의 100분의 5승, 즉 20분의 1승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0분의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네요. 따라서 요놈은 2의 20분의 17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가. 그 다음에 요놈은 5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20분의 17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놈은 그냥 20분의 1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네, 결국은 20분의 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놈이 20분의 7인데 요거 나눠주면 0. 그죠? 그 다음에 3 들어가고 5 들어가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정답은 얼마? 2번 이렇게 됩니다. 됐지? 이거 그냥 쭉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물론 이거 답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굳이 분수로 안 바꾸고 그냥 실제로 여기서 소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어찌됐든 답을 구해내는 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거 N년 동안 매출액이 A1에서 B1으로 변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은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다음 두 회사의 A, B의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1998년 말부터 2008년 말까지 10년 동안 B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은 A 회사의 K배이다 그랬네요. 그럼 결국 뭐 구하면 돼? B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부터 구해볼까요? 자, B는 뭐가 됐어? 121에서 484가 됐으니까 결국은 121분의 484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요게 딱 10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N은 10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얼마로? 200으로 늘었죠? 이놈의 10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B 회사가 A 회사의 몇 배냐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A분의 B 값 구하라는 얘기죠? 요겁니다. 자, 근데 얘는 4의 몇가 되는 거야. 얘는 4의 10분의 1승 빼기 1이 되는 거고요. 요놈은 2의 10분의 1승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이 위에 놈을 가만 보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요놈은 2의 10분의 1승 빼기 1과 그 다음에 2의 10분의 1승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리고 밑에가 결국 2의 10분의 1승 빼기 1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약분되면서 남는 놈은 2의 10분의 1승 그 다음 플러스 얼마?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의 10분의 11승이 2.414잖아. 그럼 얘로부터 2의 10분의 1승 값을 구해내야 되는데 2의 10분의 1승이라는 놈은 2의 1승을 2의 10분의 뭐로? 아니죠. 2의 10분의 1승이라는 놈은 잘못 봤네요. 그냥 요 놈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2의 10분의 11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1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요 놈은 다시 쓰면 결국 2.14 나누기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1.07이 되네요. 그래서 1.07 플러스 1이니까 2.07이 되는 게 바로 K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100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요거의 100배 구하라는 얘기죠. 정답은 207 이렇게 됩니다. 됐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서양음악의 12음계의 음의 주파수는 반음 올라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높아져 12반음이 올라가면 2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오른쪽 피아노 건반에 표시된 도미솔의 주파수에 A1, A5, A8에 가장 가까운 정수비는 얼마일까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반음이 올라갈 때 일정한 비율로 높아진댔는데 그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2반음이 올라가면 2배가 된다는 얘기는 R의 12승이 2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첫째 항을 뭐라고 놓는다면 1이라고 놓는다면 12음계 후에는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의 13번째 항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R의 12승이 2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1을 편의상 1이라고 놓는다면 A5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4승이니까 R의 4승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째 항은 R의 7승이니까 요 B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쵸? 근데 R의 4승이라는 놈은 결국 1대 2의 3분의 1승과 똑같죠. 왜냐하면 양변 3분의 1승 해주면 R의 4승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의 12분의 7승과 똑같습니다. 그죠? R의 7승은 2의 12분의 7승. 왜냐하면 양변을 12분의 7승 해주면 되니까. 그지? 그럼 끝났죠. 1대, 자, 2의 3분의 1승은 4분의 5라고 알려줬고요. 2의 12분의 7승은 2분의 3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그냥 4를 다 곱해버리면 4대 5대 6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수준들의 문제예요. 자, 활용 문제들 풀어보셨는데 어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맞죠?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쪼을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무슨 뭐 단열 팽창이니 무슨 회전순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슨 알파벳이 뭐를 나타내는지만 알고 대입만 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그 푸는 과정에서는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지수 법칙들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